안녕하세요. 건강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장실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아주 길고도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우리는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구석이나 선반 위에 두곤 하지요. 습도가 높고 되게 밀폐된 환경인 화장실은 물건들을 보관하기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이유로 여러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면 모르는 사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놓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5가지 물건을 엄선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건강 전문가 시각에서 꼼꼼하고 풍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물건은 칫솔입니다. 칫솔을 화장실 세면대 위나 컵에 꽂아두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일 텐데요. 양치를 매일 해야 하니 화장실에 두면 간편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지닌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칫솔을 둠으로써 우리 구강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기,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 때문입니다.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물살이 변기에 부딪히면서 미세한 물방울들이 화장실 공기 중에 퍼지게 되죠. 이 작은 물방울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병원성 세균이 포함될 수 있는데 칫솔이 화장실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이 세균들이 칫솔에 달라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방울이어서 인식하기조차 어렵지만 실제로 칫솔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세균의 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구강은 체내에서도 매우 민감한 곳입니다. 양치할 때 칫솔에 붙은 세균이 입속으로 옮겨가면 구강 내에서 바로 증식해 잇몸 질환이나 충치, 구내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안에 작은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치주염이나 구강 세균성 감염으로 발전하기도 쉽습니다. 심각할 경우 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됩니다. 특히 칫솔은 다 쓴 뒤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이 습도가 높은 공간이라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칫솔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만약 가능하다면 화장실이 아닌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화장실에 둬야 한다면 변기 뚜껑을 꼭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을 들여 세균이 공기 중으로 덜 퍼지도록 하세요. 셋째, 칫솔 사용 후에는 물기를 꼭 털어내서 습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칫솔 캡을 씌우는 것도 좋은데 캡 안에 습기가 갇히면 오히려 세균 번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열어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엔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칫솔에 남은 미생물을 상당 부분 제거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잇몸이 약하거나 구강 건강이 걱정된다면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합니다. 더불어 23개월 주기로 칫솔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고온 소독이나 식초, 헹굼 같은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칫솔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지만 그 차이가 누적되면 구강 건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방향제입니다. 화장실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대체로 방향제를 많이 두곤 하지요. 문을 열면 나는 상쾌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공 방향제 속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물질은 공기 중으로 쉽게 퍼져나가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미세하게 흡입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이란 공간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VOC가 한번 퍼지면 오래 머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치 먼지가 쌓이듯 조금씩 이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게 되고 장기적으로 호흡기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비염, 천식, 알레르기, 두통, 눈의 따가움 등 각종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 좁고 밀폐된 공간이니 향기가 금세 진해지고 VOC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해법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방향제를 과감히 치우고
환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환풍기를 자주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두 번째로는 천연 디퓨저나 허브 등을 활용해 향을 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 껍질, 허브, 말린 꽃 등으로 만든 자연 방향제는 인공화합물을 최소화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내줍니다. 더불어 베이킹소다나 활성탄 같은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들은 별다른 화학향을 내지 않으면서도 냄새를 흡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향제 사용 대신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이나 통에 담아 화장실 한쪽에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탄 역시 공기 중 냄새 입자를 포집해주므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곁들이면 향까지 더해지니 화학 성분 걱정 없이 향긋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호흡기를 위해 가능하면 인공 방향제를 줄이고 자연적 천연적 방법으로 쾌적함을 유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세제와 청소용품입니다. 욕실 세제나 변기 클리너, 소독제 같은 것들을 화장실 구석이나 선반에 두면 청소하기 편리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속에는 염소나 암모니아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화장실 환경에서는 이런 화학 성분이 더욱 쉽게 증발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지요. 특히 염소계 세제나 산성염기성 세제를 섞어 사용하면 해로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스는 목과 코, 눈을 자극해 따가움을 유발하고 심하면 기침이나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흡기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만성 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화학 화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청소할 때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청소 용품을 화장실에 상시 두지 않고 사용하기 직전에 꺼내 쓰고 나서 다시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사용할 때는 장갑,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해 피부나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해줘서 증발된 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여러 청소 세제를 한 번에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더 독성이 강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적극 권장드리는 것은 천연 청소용품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구연산, 천연 오일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염이 심하지 않은 곳은 천연 재료만으로도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해서 피부나 호흡기에 대한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물론 아주 심한 때나 세균이 많은 곳은 강력한 화학 세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청소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니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을 꼭 고려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화학 세정제가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므로 천연 재료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수건과 옷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건을 화장실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갈아입을 옷도 미리 화장실 안에 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습도와 온도 변화가 심하고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섬유 재질의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아주 나쁜 환경입니다. 수건은 물기를 잘 흡수하는 특성 때문에 한번 쓰고 난 뒤 또 화장실에 걸어두면 수분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축축한 상태가 지속되면 곰팡이와 세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된 수건을 다시 얼굴이나 몸에 사용하면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부주의할 경우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건 자체에서 곰팡이 특유의 냄새가 나기도 하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습기가 가득한 화장실에 옷을 두면
바깥에서는 잘 마르는 옷도, 화장실 안에서는 눅눅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반복되면 옷감이 상하거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수건이나 옷은 사용 후 바로 화장실 밖으로 가져가서 햇볕이 들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자주 빨아서 고온으로 소독하고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철저히 건조시켜 곰팡이나 세균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건은 12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위생상 좋고, 옷도 오래 걸어두지 말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즉시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관리만 철저히 해도 예민한 피부나 호흡기를 가진 분들이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화장실에 두면 위험한 물건은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입니다. 현대인들 중 많은 분들이 변기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습관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기기는 습도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화장실처럼 습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장시간 보관하면 내부 부품이 손상될 확률이 커집니다. 또 변기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미세물 방울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전자기기 표면에 각종 세균이 달라붙으면 우리 손이나 얼굴로 옮아가 위생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부 스마트폰 표면에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두었을 때 세균 오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변기에 오래 앉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항문 주변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치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5분이면 끝날 일을 10분, 15분 넘게 앉아 있는 경우가 흔하지요. 그러다 보면 하복부와 항문 부위에 부담이 커져 치질이나 항문열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허리 통증이나 골반 저부, 근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화장실에서 전자기기를 오래 쓰는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전자기기를 아예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둘째로, 만약 습관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사용 후 기기 표면을 알코올 솜이나 소독 티슈로 꼭 깎아주는 위생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화장실에서 장시간 앉아있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나오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치질이나 허리 통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습기에 의한 고장도 아낄 수 있고 세균 전파 가능성도 줄여서 위생상 훨씬 안전하겠지요. 이상으로 화장실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5가지 물건, 즉 칫솔, 방향제, 세제와 청소용품, 수건과 옷, 전자기기에 대해 길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칫솔은 변기, 물내림 시 공기 중으로 퍼지는 병원성 세균에 쉽게 노출되어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화장실이 아닌 통풍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부유하게 화장실에 둔다면 물기나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방향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해 호흡기에 해롭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천연재료나 환기를 통해 해결하는 쪽이 권장됩니다. 세제와 청소용품은 강력한 화학 성분이 증발해 눈, 코, 목을 자극하고 장기 노출 시 폐나 기관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엔 보호, 장구 착용과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평소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건과 옷은 화장실의 높은 습기로 인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눅눅하게 방치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용 후에는 즉시 건조한 곳에서 완전히 말리고 세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는 습기와 세균, 노출 위험이 높고 장시간 화장실에 머무르게 만들어 치질 위험까지 증가시키므로 가능하다면 갖고 들어가지 말고, 들어갔다면 사용 후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 위생 문제와 건강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체계나 신체 기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화장실 사용 환경을 개선하면 구강부터 피부, 호흡기,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폭넓게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화장실에 절대 놓지 말아야 할 5가지 라는 주제로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조언들이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활 습관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가족과 스스로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믿을 만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